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2017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2회 기출문제 중에서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제외하고요. 컴퓨터 일반에서 4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7문제, 이렇게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16문제 그리고 13문제는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강의만 잘 따라오셨다면 풀이할 수 있는 이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4문제하고 7문제는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바일의 개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멀티미디어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음성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A라는 사람이 있고 만일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것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화상 전화. 일단 모바일 맞죠? 그리고 화상이라는 것은 이제 멀티미디어가 맞습니다. 화면을 보고 서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전화라는 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LBS는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뜻하는 겁니다. 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그러니까 GPS라고 하죠. 자, GPS라든지 통신망을 활용해서 얻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 자, 이런 게임이 있었죠. 포켓몬고. 자, 이것은 위치 기반의 증강현실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 현재 위치에 따라서 게임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기반의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쌍방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도 맞고요. 멀티미디어란 개념도 맞고요. 커뮤니케이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B가 있는데 DMB는 조금 다르죠. DMB는 이제 방송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인데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뭐 DMB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양방향 서비스가 아니죠. 양방향이 아니고요. 단방향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송국으로 어떤 정보를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DMB가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MMS는 보통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뭐 80자라든지 뭐 90자라든지 그 어떤 한계가 있죠. 글자 수의 한계가 있는데 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멜로디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MS는 이런 이제 멀티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커뮤니케이션 문자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근거리 통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랜 근거리 통신망은 여러분들 회사 사무실 정도의 규모 그리고 학교 치면 한 반 정도의 규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전송거리가 짧아 에러 발생률이 낮다. 자, 거리가 짧다라면 그만큼 에러 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반이중 방식의 통신을 한다. 자, 통신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방향이 있고요. 단방향은 이제 라디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송국에서 그냥 방송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되는 방식을 뜻하는 거고요. 반이중은 무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전기는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지만은 동시는 안 되죠. 받을 때만 받을 때는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전이중 같은 경우에 동시에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이제 전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반이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랜으로 연결되면은 데이터를 서로
동시에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중이 아니고 전의중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컴퓨터들을 상호 연결한다. 맞죠? 프린터, 보조 기억장치 등 주변 장치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숫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숫자 아니죠. 문자입니다. 도메인 네임은 소속 국가명, 소속 기관명, 소속 기관 종류, 호스트 컴퓨터명 순으로 구성된다. 자, 기사퍼스트 주소를 보시면은 도메인 네임을 보시면은 자, www라고 나오는 거 있죠. 이게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퍼스트는 소속 기관이 될 거고요. 자, 이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버 중에서 자, 웹 서버도 있을 거고요. 자, 메일 서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각종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웹 서버를 보통 우리는 www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버 이름이 이제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제 이름이 ww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소속 기관, 자, 기관의 종류, 그 다음 국가,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퀵돔은 2단계 체제와 같이 도메인을 짧은 형태로 줄여 쓰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빠른 도메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사 퍼스트 자, co.kr co가 빠지고요. .kr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기사퍼스트 이제 .co.kr 뭐 기사퍼스트.com 이렇게 도메인이 있다라면은 자, 그것은 외국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중복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접속을 한다라면은 미국에도 도메인 네임이 동일하다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는지 한국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탐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자, 뭐 아래쪽 그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폴더와 파일을 계층 구조로 표시하며 폴더 앞에 자, 이런 기호가 있죠. 자, 이 기호는 하위 폴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 컴퓨터 아래쪽에 보니까 자, 이렇게 기호가 있죠. 자, 그래서 C 드라이브가 있고, C 디스크가 있고, 자, D 디스크가 있습니다. 자, D 디스크 안에는 이런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폴더를 지정할 때, 하위 폴더를 표현할 때, 자, 이 기호를 이용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바로가기 키인 홈 키를 누른다.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강의라는 폴더에 지금 현재 위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줘야만 자, 로컬 디스크에서 D로 이동이 되고요. 다시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키가 아닙니다. 자, 4번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 있으며 검색은 입력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자,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검색 상자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중에서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 거, 뭐 제어판의 기능 중에서, 문서 중에서, 뭐 파일 중에서, 폴더 중에서 다 찾게 됩니다. 그게 동시에 여러분들이 뭐 엔터를 입력을 하든 안 하든 입력하게 되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자, 데이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데이터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표.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로 나타내는 건데요.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7만이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7만 원일 때 그때 세율을 알게 되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7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세율이 9.5%예요.
9.5%는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됩니까? 6,650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 변화가 7.5%, 8.5%, 10.5% 이렇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변했을 때 그때의 세금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변화 과정을 구하는 것이 데이터표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매출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세율이 있고, 그리고 세금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금에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이렇게 행으로 값이 바뀌게 될 거고요. 세금도 그 행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행으로 값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입력할 값을 찾는 건데요.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범위, 세율 변화, 그리고 세금 변화를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자, 가장 분석에 가시면은 이제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표 선택을 하십시오. 자, 입력은 간단합니다.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이 선택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입력하고자 하는 값의 변화가 행입니까? 열입니까? 세율의 변화가 행으로 바뀌고요. 세금도 행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열 입력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행 입력에다가 셀을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자, 변화되는 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그 셀이 변화가 되는 겁니까? 9.5%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9.5%가 7.5%, 8.5%, 10.5%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수식이 입력되고, 여기는 배열 수식이 입력되었네요. 그죠?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 수식이 입력이 되었고요. B3이라는, 심표를 구분자로 해서 왼쪽은 뭡니까? 첫 번째는 행이죠. 오른쪽은 열입니다. 행열이 입력이 되죠. 행이 입력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행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B 세 번째라고 해서 이 값에 따라서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해준 겁니다. 자, 이때 테이블 함수는요. 데이터표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는 없고요. 데이터표를 이용하게 되면은 테이블 함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범위 선택하셔야겠죠?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수식이 입력되어 있죠? 자, 수식 입력된 셀까지 포함을 해서 다 범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값이 이렇게 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 입력 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자, 변화되는 값의 셀 주소를 행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할 변수의 수에 따라 변수가 한 개이거나 두 개인 데이터표를 만들 수 있다. 자, 조금 전 설명드렸을 때는 자, 행 입력 셀에만 입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 입력 셀에도 입력을 해서 변수 두 개짜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이거나 두 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데이터표를 이용하여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자,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표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 수식 형태로 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일부 데이터를 삭제한다든지 변경을 하려면은 자, 이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자,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삭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3번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될 때마다 데이터표도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워크시트가 만일 다시 계산이 된다라면은 자, 워크시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표도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변수를 포함한 수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자, 여기서 B 여섯 번째 셀에 자, 일단 이 값은 자, 숫자로 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으로 입력을 해줘야만, 그죠? 자, 이 규칙에 맞도록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의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제한 대상은. 근데 여기 보면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가 아니고 텍스트의 길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키를 누른다. 자, 보통
어떤 작업을 취소하거나 그 작업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는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하고 Enter.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셀이 이동이 되는 거고요. Alt하고 Enter 누르게 되면은 이제 셀 안에서 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숫자 조합, 자,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역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퍼스트라고 이제 이전에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자, 기라고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텍스트라든지 텍스트 숫자 조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근데 날짜라든지 시간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18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할 점이 이제 날짜 시간 데이터는 자동 입력이 안 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그냥 엔터 하면 안 되죠.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은 여러 셀에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날짜 및 시간 데이터 관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날짜 데이터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이용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숫자 1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셀 서식에 가서 날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꿔보시면은 1900년 1월 1일 이렇게 돼요. 자, 숫자 2라고 입력을 하고요. 날짜로 바꿔보게 되면은 1900년 1월 2일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자, 1900년 1월 1일이 1년 번호로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되기 때문에. 자, 시간 데이터는 날짜의 일부로 인식하여 소수로 저장되며 낮 12시는 0.5로 계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5를 시간으로 만일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꿔주잖아요. 바꿔주게 되면은 오후 12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투데이 함수는 셀이 활성화되거나 워크시트가 계산될 때 또는 함수가 포함된 매크로가 실행될 때마다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날짜를 업데이트한다. 자, 투데이는 현재 날짜잖아요. 그죠? 현재 날짜를 계속 갱신을 해주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활성화되거나 뭐 계산되거나 이럴 때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다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다. 자, 맞는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일을 구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자, 리턴 타입 인수를 생략하는 경우, 자, 리턴 타입 인수란 것은 옵션을 뜻하는 겁니다. 옵션. 자, 위크데이 함수는요. 자, 인수가 두 개입니다. 날짜, 일단 요일을 계산할 날짜가 필요하겠죠. 자, 날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옵션. 자, 리턴 타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 인수를 생략하는 경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 해당하는 한 자리 요일이 텍스트 값으로 반환된다. 자, 텍스트 값으로 반환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옵션이 여기선 생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생략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을 입력하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은 자, 입력한 날짜가 자, 그 날짜의 요일이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환되는 값이 일요일이라고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생략했을 때는 일요일은 1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옵션 2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월요일을 1로 기준해서 그다음 3이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월요일을 0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옵션을 생략을 했다, 뭐 생략을 하지 않았다, 이건 상관이 없죠. 텍스트 값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이제 반환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시트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 시트의 경우 차트 내용만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자, 차트 시트에서 시트 보호는 자, 검토에서 변경 내용에서 시트 보호로 이제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실행할 수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차트 시트에서 보여지는 대화 상자하고, 시트 보호 대화 상자하고, 보통 이제 시트의 이제 대화 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차트 시트에서는 보호할 대상이 차트에 맞도록 내용하고 개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용만 이제 선택을 해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보호 탭에서 잠금이 해제된 셀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호 탭에 보시면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잠금이 해제된 셀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시트 보호 설정 시 암호의 설정은 필수사항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트 보호 해제 암호라고 되어 있는데 암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입력하지 않으면요 시트 보호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시트 보호를 또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해제를 할 때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암호로 입력을 했다라면은 해제를 할 때 암호를 이제 입력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사항이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항상 시험에서 보기 보시면은 필수다, 뭐 강제적이다 이런 설명 나오면은 일단 좀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자, 4번 시트 보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보호 설정이 되었는데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중 차트 편집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의 데이터 범위에서 일부 데이터를 차트에 표시하지 않으려면 행이나 열을 숨기기로 지정한다. 이거 맞는 설명인데요. 자, 이름, 국어, 영어 각각의 이름에 대한 이제 국어, 영어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차트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차트로 만들었는데 자, 나에 대한 이 행을 숨기기 처리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가 다음에 나가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서 숨김 처리를 해버리면은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도 동일하게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차원 차트는 혼합형 차트로 만들 수 없다. 자, 혼합형 차트란 것은 값의 차이가 많은 계열이 차트에 포함된 경우에 사용되며 특정 계열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혼합 차트란 것은 두 개 이상의 차트의 종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차원 차트는 안 됩니다.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F11번 키를 눌러 차트 시트를 만들 수 있다. 자, 만든 차트 이거 선택하고요. F11번 누르게 되면 별도의 차트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4번 여러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여 한 번에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차트 종류를 이제 변경을 할 때는 하나씩 자, 국어면 국어, 자, 영어면 영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C열의 수식을 실행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A 첫 번째 셀에 A 두 번째 셀을 가지고 나눴네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A 첫 번째 셀은 이제 2017이 되고 A 두 번째 셀은 워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눗셈을 할 때 자, 이건 숫자가 되고요. 이건 문자가 되겠죠. 워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겠죠. 이건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오류 메시지 값 중에서 이제 밸류 오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을 했는 거예요. 나눗셈을 지금 잘못했죠. 그러니까 인수나 피연산자를 잘못 사용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 2번 자, C의 두 번째 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뭐 간단하네요. A 첫 번째 셀 2017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맞죠? 이거 맞고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잘 보십시오. 자,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자, 레프트 함수는 인수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레프트 이제 함수가 적용될 텍스트하고, 그 다음 왼쪽에서 몇 개의 문자를 추출할 거냐. 자, 그 개수가 들어가는데, 자, 자, 대상은, 이게 텍스트는 들어왔는데, 뒤에 개수가 생략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개수가 생략이 되게 되면은 1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왼쪽에서 한 문자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에서 자, 범위가 A 첫 번째에서 B 네 번째잖아요. 그죠? Vlookup 수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이 일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에서 월을 찾는데 false라고 되어 있죠. 옵션이 이제 false라고 되어 있으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 그러니까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값을 지정을 잘못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